김문수 전 지사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지금 김문수 전 지사가 조원진 당과 우리 공화당이죠. 우리 공화당과 합당에 실패하고 나서, 실패라고 해야 될까요? 탈당을 하고 나서 우리 자유공화당 합당을 하려고 했던 자유공화당에서 탈당을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가 됐는데, 기독자유통일당 정강훈 목사님 당이죠. 이렇게 불러야 알아듣기가 쉬우니까 기독자유통일당, 기독당 여러 가지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대위원장으로 복귀를 했네요. 그러면 총 선대위원장이 3명이 되는데, 김경재 총재하고 김성규 장로님, 전에 국정원장을 하시고 노무현 시절에 법무장관을 했던, 그래서 1심회를 수사를 하다가 물러나게 됐죠. 1심회 수사를 하다가 수사를 더 못하고 물러났던 김성규 장로님하고 김경재 총재, 김성규, 김경재, 김문수, 이렇게 세 선대위원장 체제로 기독자유통일당이 이렇게 운영이 되겠네요. 인사말은 이렇게 했네요. 문재인은 드루킹 여론 조작으로 당선되었다.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총지휘하였다. 상습적인 부정선거자인 그가 도리어 정강훈 목사를 구속시키고 코로나를 빙자하여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멈출 수 없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라. 1번. 정강훈 목사를 석방하라. 2번. 박근혜, 이명박, 남재준 등 적폐몰이 구속자를 전원 석방하라. 3번. 관건 선거를 중단하라. 4번. 이렇게 했네요. 예배 자유, 정강훈 목사 석방, 박근혜, 이명박, 남재준 등 적폐몰이 구속자 전원 석방, 관건 선거 중단, 이렇게 4가지를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비례대표 1번이 기독자유통일당에서는 이해란 박사네요. 여성 탈북자, 여성으로서 1번이죠. 1호 박사죠. 그렇게 2번은 김성규 전 국정원장, 그리고 3번은 주옥순. 이후 멤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한 명이 당선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할까요? 보수파의 갈등이 있죠. 고민이. 지역구는 결정이 됐어. 지역구는, 그래, 박근혜도 거대 야당을 밀어달라고 하니까 지역구는 그렇게 밀어줘. 그런데 비례대표를 누구를 찍을 것이냐. 기독교인으로서는 여러분들도 그런 갈등이 없습니까? 저는 아직도 사실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 비례대표를 몰아줘야지. 4표가 되면 안 되잖아요. 3%가 안 되면 4표거든요. 3%가 안 된다. 2.9%다. 이렇게 하면은 1.5%다. 이렇게 해도 그게 우파의 4표가 된단 말이에요. 4표가 되니까 거기뿐만 아니고 또 다른 비례정당도 있잖아요. 우파에. 그러니까 4표가 안 돼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는 군소정당에는 찍으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4표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또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해란 박사라든지 김성규 장로라든지 주옥순 투사죠. 투사.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특별하게 또 이해란 박사나 김성규 장로 이런 사람들은 투쟁력이 좋지 않습니까? 투쟁력이 이해란 박사가 참 좋거든요. 좋고 지금 주사파하고 투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한 3그룹 정도가 있을 거예요. 주사파하고 투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한 그룹 있잖아요. 주사파를 몰아내는데, 현 정권과 싸우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투쟁을 할 수 있는 그룹이 3그룹이 있어요. 3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는 김문수 지사처럼 주사파에서 전향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전향을 한 사람들. 근데 확실히 전향을 한 사람이어야 돼요. 하태경이 이런 애들은 조금 그래요. 너무 왔다 갔다 해사니까 제대로 전향이 된 건지도 의심스럽기도 하고. 근데 진짜 주사파에서 전향을 해서 주사파의 저격수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김문수
차명진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확실하죠.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심상정이보다 서열이 높으니까 감옥에서도 그만큼 오래 생활한 사람이었고 고초를 많이 겪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재철이 이런 분들도 약간 그 성향이 있죠. 그런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사파하고 싸우는 데 있어가지고 전선에 있어가지고 적을 너무나 잘 아는 김종인 이런 분들은 과거에 주사파는 아니지만은 적을 잘 안다는 측면에서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은 김종인 이런 분들도 전략적으로는 필요한 거예요. 적을 잘 알아야 되거든. 문재인의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영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배성희 TV에 나와서 참 말을 재미있게 하죠. 배성희 TV 보면은 여러분 재미도 있고 우파의 어떤 그 여전사 같잖아요. 배성희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지금 배성희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 따따부따라고 있거든요. 그 참 재미도 있습니다. 재미도 있고 유익도 하고 그렇게 하고 막 투쟁력도 있고 하면 좋잖아요. 말도 세고 변호사니까 말도 재미있게 잘하고 말도 잘하고 내용도 있어요.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뉴스 다 보고 좌파들 있잖아요. 좌파들 뉴스까지 다 보고 그렇게 하면 투쟁력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좌파 뉴스를 일반적으로 저희는 잘 안 보지 않습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열받아요. 어쩌다가 막 문재인이 뉴스 나오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막 보기 싫으니까 아예 안 봐요. 제가 예전에도 그 김어준이 하는 그 딴지일보 이런 게 있거든요. 김어준이 교통방송하는 좌파 이렇게 좀 생각이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희한한 애들이 있어요. 말을 가지고 궤변론자예요. 궤변론자. 말장난을 하고 또 막 추잡스러운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데 가서 좀 우리가 보고 하려고 하면 이게 막 보대끼거든. 보대끼는데 배성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도 가서 막 참조를 하고 해서 그렇게 하면 이게 투지력이 높아져요. 투지력이 할까요? 투쟁력이 높아져요. 투쟁력이 높아지는데 그 투쟁력 높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배성희거든. 그 함께하는 사람이 민영삼이에요. 민영삼인데 저쪽에서 넘어오긴 했어도 너무 재미있게 말을 잘해요. 그리고 저쪽을 저격하는데 배성희를 통해 가지고 민영삼은 자꾸만 그 우파 투사가 되어가죠. 조금씩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경험이라는 것은 민영삼 씨라고 해야 될까요? 민영삼 원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영삼 원장이 훨씬 많겠죠. 나이도 많고 좌파에서 경험도 많고 막 브레인이 좋아요. 머리가 샤프한 것이 똑똑하고 말도 좋아요. 딱 저격하는데 핵심을 잘 찔러가지고 하는 것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우파적인 성향이 강한 것은 배성희 변호사가 훨씬 우파적인 성향이 강하죠. 배성희하고 민영삼하고 이렇게 투톱이 또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좌파를 잘 알잖아요. 주사파도 있고 좌파에서 정향해서 사상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있고 좌파 내부의 인맥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생각, 좌파가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좌파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의 패턴 있잖아요.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좌파에서 넘어온 사람들. 민영삼 그리고 이번에 그 선거대책위원장 하고 있는 통합당의 그 김종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김종인 선대위원장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좌파에서 넘어온 사람들 사상적으로 전향을 했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좌파하고 싸우는데 확실히 전향을 했다는 그 전제가 있죠. 확실히 좌파에서 넘어왔다. 이런 전제 하에서 볼 때 이런 사람들이 투쟁력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부류가 있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사파하고 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탈북자예요. 탈북자. 북한에 대해서 추종을 하잖아요. 주사파들은 칭송을 하잖아요. 근데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북한들의 인민의 삶, 북한 백성의 삶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든요. 공산당원 평양에 살고 있는 핵심적인 10만 이상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핵심 지도층
지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핵심 멤버들에 대해서는 추앙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사파들이 추종을 하지만은 인민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주사파가 북한하고 하나가 되겠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겠다는 거고,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이 되겠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과 통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탈북자들입니다. 이 주사파하고 싸우는 세 축 중에 아주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 지승호, 통합당의 비례대표가 된 지승호라든지 태용호라든지 이런 분들이 확실히 주사파하고 싸울 수 있는 선수들이죠. 선수들인데 지금 기독자유통일당에 있는 이해란 박사 이런 사람들도 확실하게 이승만의 가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그 기반 위에서 23년 됐거든요. 태영호는 온 지가 그래도 얼마 안 되잖아요. 최근에 북한의 실정에 대해서는 태영호라든지 지승호라든지 이런 분들이 잘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은 또 이 안에서 논리를 개발을 하고 많이 싸워본 사람은 이해란 박사다 말이에요. 이 머리가 좋거든요. 말을 잘합니다. 보면은 좀 유익하다 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해란 TV도 했었죠. 그런 거를 했던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투쟁력이 높습니다. 주옥순 TV를 했던 주옥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주옥순 여사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주사파하고 싸울 수 있는 두 번째 그룹은 탈북자 그룹인 거예요. 탈북자 그룹이 북한에 대해서 투쟁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거 국회로 입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떤 그룹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공안 그룹이에요. 지금 김성규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 국정원장을 했죠. 국정원장을 했고, 황교안 총리, 황교안 대표, 지금 통합당의 대표, 그리고 김진태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법조계 안에 있으면서도 빨갱이 잡는, 주사파 잡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주사파하고 싸우는 데 있어가지고 세 번째 그룹이라고 할까요? 세 번째 그룹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그룹이 함께 국회에 이번에 대거 입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자유통일당에도 보면은 그 1번이 이해란 박사, 2번이 그 김성규 장로, 이런 그룹이 주사파하고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이 강한 사람이죠. 기독교인들의 갈등이 이런 거예요. 주사파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주사파하고 싸우는 이 세 그룹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는 주사파였던 사람 중에 전향한 사람들, 좌파에서 넘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상적으로 확실하게 전향을 한 사람들, 김문수 지사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차명진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런 사람들이 주사파하고 싸우는데 핵심적으로 전위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전쟁을 할 때 최전방에서 싸우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좌파들이, 이 사람들이 타겟이에요. 사상도 잘 알고 사람들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좌파에서 넘어온 사람들, 사상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좌파 내의 조직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조직이나 좌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최근의 경향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이라든지 민영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좌파에서 넘어온 사람들. 좌파 내부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불태를 하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탈북자들이죠. 어쨌든 북한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것이 주사파이기 때문에 북한 내부를 너무 잘 알고 북한 정권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이 피해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투력이 제일 좋을 거 아니겠어요? 북한 정권 때문에 내 아버지가 죽었다. 북한 정권 때문에 내 형제가 죽었다. 지금도 북한 정권 하에서 내 형제들이 신음하고 있다. 이러면 이 사람들만큼 그 투쟁력이 높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북한에서 탈북을 했지만은 북한에 지금도 가족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인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문재인이 보세요. 북한에 자기 고모입니까? 이모입니까? 있다 보니까 이 자기가 북한에 대한 정책을 쓸 때 함부로 단호한 결단을 한다든지 북한을 길들이는 상호주의 같은 그런 정책을 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인질이 있으니까, 북한에 한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탈북자 중에서도 북한에 가족이 아직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이 짱 날 수도 있거든.
가족이라는 게 피잖아요. 피는 땡기기 때문에 피를 이용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볼모로 잡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자를 쓸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에 입성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냉혈한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다.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북한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사 기밀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안 된다. 그러니까 탈북자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에 입성시킬 때도 그런 문제는 주의점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그 국정원이라든지 혹은 검찰 내에서도 공안 계통에 있었던, 그래서 주사파를 잡는 일에 열심히 했던, 잘 알고 있는, 법도 잘 알고 있고 그 업무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는 그 경륜이 있는 사람들, 김성규 전 국정원장이라든지 그 김진태라든지 그 황교안이라든지 이런 그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편 중에서 우파 투사가 누구냐, 어떤 그룹들이 저 주사파 좌파하고 핵심 코어인 좌파의 코어가 주사파잖아요. 저 코어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우리 편 중에 장수들이 누구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 그룹은 다 필요합니다. 주사파하고 싸울 때 어떤 그룹이 더 많은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다른 때에는 사안에 따라서 또 다른 그룹이 더 기여를 할 수가 있지만 우파 전체적인 떡덩이로 볼 때, 그렇지만 이 세 그룹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